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복자입니다.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왔죠? 네, 비 많이 오는 시간에 혹시 오셨어요? 네. 오늘 이 비 속을 뚫고 오신 우리 리더님들은 빗줄기 수만큼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래도 좀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시원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어떤 화면을 띄워주면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싶은 만큼 소리를 들려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니,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고요. 설레임. 네, 네, 다시 한번. 설레임. 네. 맛있겠죠? 네, 제가 하나씩 다 사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예, 여러분들이 주급받아서 사드세요. 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마음으로 여기에 왔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이렇게 사업 강의를 들으러 온 날도 유난히도 비가 많이 쏟아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에이, 괜히 간다 그랬네? 그냥 가지 말까?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어쩌면 이곳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설레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꿈 안 이루고 싶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 비전, 여기서 정말로 벅찬 마음으로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집에 가는 순간 소심한 마음을 누가 볼까 봐 이 비즈니스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혼자 하라 그랬으면은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해주는 스폰서님이 손을 잡아주고 또 파트너가 생겨서 파트너와 함께 손을 잡고 했기에 이 비즈니스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스폰서님을 좀 복제를 하고 싶어서 홈 미팅도 가고 시스템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정말로 시스템이 열정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는 복제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보는데 좀 이렇게 덥고 날씨가 좀 안 좋고 이맘때 되면 꼭 내 마음에 요동을 치더라고요. 내가 괜히 한다 그랬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가서 오늘 사업 설명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이맘때. 네. 욕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좀 풀리시나요? 네. 네. 좀 땡겨 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예. 예. 딸기 맛 씹어, 수박 씹어. 네. 저는 분명 아이스크림 이름을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예. 네. 이렇게 속으로 욕도 해 가면서, 그래도 나는 이 비즈니스로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또 견뎌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잔잔한 저희 레그의 파트너들이 거부갈처럼 대박 파트너가 나오기도 하고 잔잔한 파트너들이 대박 파트너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셨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의 스토리와 함께 네,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이 보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한 1000명이 이렇게 브라보 소리를 질러주니까 저희 오늘 강의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도 꿈이 있었죠? 그렇죠? 꿈이 이루어지셨나요? 오, 그러셨어요? 네, 저도 꿈이 있었지만 제 꿈은 네,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의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꿈이 항상 제 마음 속에서만 이렇게 맴돌고 있었지. 그래,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네, 어렸을 때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묻혔던 제 꿈이 어느샌가 꾸물꾸물 튀쳐나왔어요. 어느 때였을까요? 예,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의 꿈을 찾고 적성을 찾고 하는데 나도 꿈이 있었는데 예, 한번 이뤄볼까?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예, 대학교를 다니고 야간으로 낮에는 또 이렇게 환경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같이 벌어야 했어요. 같이 벌면서 대학교 다니고 또 방송대로 편입해서 다니고 공부가 또 너무 재밌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했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학원도 다니면서 미친 듯이 제 꿈을 이뤄보고자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숫자 세고 계신가요? 여기는 일부예요. 예. 파일이 가득 찰 정도로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을 싸그리 따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정규 교수는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까지 대학에서 사회복지 레크레이션 쪽으로 강의도 하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 상담 쪽으로도 그 과목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여가 포럼 강사로 예, 여가 포럼이라고 아세요 혹시? 예,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남은 시간이 여가 시간이잖아요. 노인들은 어때요? 65세, 70세 이상이 되면은 그냥 무료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노후를 좀 보낼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놀이기구나 그다음에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짜고 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강좌를 열고 예. 그런 일이 여가 포럼 강사로 제가 한 10여 년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이 일을 하는데 제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성에 안 찬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하고 뛰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게요. 네. 비전 보람은 있었지만 크게 제가 어떤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의 비전을 좀 느끼지 못할 때쯤에 또 건강의 적신호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또 꿈을 이룰 기회를 전해줍니다. 예. 제가 선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수많은 갈등을 했어요. 예.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간에 기로에서 많은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땄잖아요. 예. 벌어가지고 배우고 자격증 따는데 다 써버렸어요. 예. 그런데 제가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습니다. 꿈을 향해 다시 도전을 할까? 현실 안주할까? 선택과 방향이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유산을 참 잘 선택한 것 같죠. 예.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거 떠밀려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셨죠? 네, 분명히 여러분들은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억수로 비가 오는 날 첫 사업 강의를 들으러 갔다고. 그래서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오늘 신규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억수로 비가 오는 날 이 빗주기를 들고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을 바꿔주더라고요. 예. 제가 이 친구로부터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셋은 누굴까요? 지인들? 네,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동창들이에요. 예. 1번 선수가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 줬고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해서 멀리 거제도에 친구한테 가서 이 비즈니스를 저희가 기회를 줬습니다. 네, 선택했기 때문에 1번 선수는 3스타 다이아몬드로, 저는 다이아몬드로, 3번 선수는 루비 디렉터로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누구일까요? 오, 네네네네. 예. 오늘 처음에 또 오는 신규분들은 잘 모르니까 자매예요. 9남매 중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먼저 했고요. 저는 8번째예요. 그리고 9번째 한테 이 비즈니스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5번째 언니도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이아몬드, 루비, 골드 디렉터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를 주고 선택을 해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일, 멋진 일이죠. 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세요?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지만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기 오셨던 것 같거든요. 제일 밑에 보니까 헌법 제10조에 헌법 얘기까지 나와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뭐 때문에 자꾸만 이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예. 남편이 돈 좀 못 벌었다고 싸우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서 또 힘들고, 예.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돈이더라고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직장인들에게 행복의 조건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가 넘게 경제적인 여유 그랬어요.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돈이 좀 여유로우면 행복할까요? 네, 좀이요.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 자영업자들의 50세 이상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월 평균 수입 현황을 한번 봐봤어요. 왜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월 평균 수입 현황을 봐야 돼? 자, 20대, 30대, 10대는 뭘 해서 실패하고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네. 50세 이상 자영업자들, 네. 50세 이상 또 명퇴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수입평을 봤더니 100만 원 미만이 44%, 왜? 상백만 원 이상이 17.9%. 그래서 50대의 이력서를 쓰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다시 엔잡러, 다시 또 새로운 직업을 또 찾아요. 또 다른 직업을. 네. 여기 보니까 다양한 어떤 경험 등 또 자아 실현을 위해, 부족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 확보 목적을 위해 새로운 잡을 또 만드는 사람, 새로운 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좀 이렇게 보려면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이런 트렌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책들을 보니까 입사 3년차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예. 이제 사회초년생은 엄마한테 맨날 뭐 20만 원, 30만 원 용돈 받다가 직장에 들어갔어. 처음에는 200만 원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지,
결혼 자금도 해야 되지, 차도 좀 사야 되지,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3년 차.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 자리는 안전한가. 예. 회사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명예퇴직, 조기퇴직 시키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내 자리가 없어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위기가 오기 전에 플랜 B를 빨리 꺼내서 준비를 하라. 막 이런 책들이 나와요. 예. 이번 생은 M잔너 뭐 이런 책들. 챗 GPT 인생의 질문에 답하라. 여러분들이 챗 GPT 뭔지 아시죠? 예. 이렇게 10년차 직장인 퇴직을 디자인하라.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막 이런 책들이 서점에 찔비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 삶이 지금 팍팍하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적어도 이런 책 한두 권은 보셔야 돼요, 리더님들은. 그냥 막연하게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요즘에 경제가 정말로 초비상이잖아요, 그렇죠? 3고1절하고 이렇게 고물가, 금리도 엄청나게 올랐죠. 환율도 올라가죠. 그런데 저성장,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경제가 이래요. 다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그렇죠? 예. 제가 엊그제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분한테 현실점검 막 하다가 남편 얘기를 막 하길래 남편이 이제 그 월급이 좀 얼마 정도 올랐냐 그랬더니 12만 몇천 원이 올랐대요. 그래도 감사돼요. 올라서. 감사하죠. 예. 못 받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뭐해 물가는 자꾸만 올라서 100만 원 올라도 시원찮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그래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래요. 예.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지런히 컨택하셔야 돼요. 집에서 노시는 분들은 뭔가를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현실에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앉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국내 경제 이렇게 초비상이에요. 예, 경제 시대가 이렇죠. 시대의 흐름 속 변화를 읽어낼 안목이 지금 이제 필요할 때예요. 예,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결과가 바로 뭐라고요? 가난의 대물림. 참고 견디는 것, 열심히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부지런히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쇠고랑을 고스란히 또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들아. 이게 현실인 걸 어쩌겠니? 예. 가난을 상속을 받다니.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준 거니까 열심히 빛을 달고 가난을 달고 뛰어갔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어깨를 툭 잡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하고서 가난의 고랑을 하나를 더 채워줍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자도 다 못 갚았어. 빚이 더 늘어났단다. 예. 어때요? 가난의 쇠고랑 차고 아들이 또 뛰어야죠. 예. 이 가난의 대물림. 또 나의 자식한테 또 아들한테 또 물려줘야 될까요? 내 대해서 대를 끊고 싶었습니다. 저는. 네.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M잡러 시대,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라이프, 수많은 이야기들. 예. 이게 지금 시대가 변화에 대하면서 이런 언어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가 하고 쳐다볼 게 아니라 네이버 검색에 찾아보시든지 챗 GPT한테 물어보든지 불구경하듯 시대의 변화를 구경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예. 세상은 이미 변했고요. 돈 버는 방법도 변했습니다. 누가 변해야 돼요? 내 생각도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서 돈을 벌었어요?
E와 S 분면에 저는 25년을 이곳에서 돈을 벌었어요. 유산화를 하기 전에. 예. 노동 수입,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했어요. 예. 그만뒀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자, B와 I 분면으로 시스템 수입을, 권리 수입을 받는 일 몰랐거든요. 예. 아, 그런 일이 있어? 나는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 몸으로 뛰어서 버는 수입이 정당한 수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런 수입이 있더라고요. 권리 수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나도 만들어야지 그럼. 왜 누구는 만들고 나는 못 만들어. 그런데 B와 I 분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 5%대 이내의 사람들이 이 B와 I 분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권리 수입을 만드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라고 포기를 해버려요. 왜 나는 1%와 5% 속에 나는 왜 안 들어야 될까요? 왜요? 그렇죠? 나도 이 속에 들면 되잖아요. 네. 자, 시간 초월 수입, 시스템과 돈을 맞바꾸는 수입, 권리적인 수입 만드셔야죠. 그렇죠? 네. 시스템을 만드는 대기업, 제가 LG라는 회사, 삼성이라는 회사, 그런 대기업들을 차릴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죠. 그렇죠? 시스템을 구매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프랜차이즈, 최근에 아시는 분이 커피숍을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투썸 플레이스. 네. 그래서 돈을 버는 걸 알아봤더니 한 15억 정도가 들더래요. 네. 저 없거든요. 왜? 그거 사야 되잖아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시스템 만들어진 시스템은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다 만들어진 거. 네. 회원 직접 판매,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자, 시스템 만들고 구하는 것은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죠.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겠더라고요. 투자도 많이 필요 없고 전문 지식도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이 비즈니스. 자, 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노동 수입에서 지금 다이아 권리 수입을 만들기까지 예. 한번 인생 곡선을 만들어 봤거든요. 25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세어보세요. 잠깐씩 했던 일도 많은 일들도 했을 거거든요. 저는 25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예. 제가 46세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예. 제가 7년 동안 유산을 했어요. 예, 그런데 25년 동안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어떤 이뤄냈던 것보다도 이 7년이라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뤘어요. 예,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도 갖다 보니까 행복지수도 업되더라고요. 네, 앞으로 100세 계속 할 수 있고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 예, 그러면 권리 수입을 만드는 거죠. 예. 이렇게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 예, 권리 수입을 만드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될 때까지. 예. 자, 그러면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가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을 보니까 글로벌 211조 원, 대한민국 5.2조 원. 네. 성장하는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이에요. 예.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권리 수입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주요 제품이 영양제가 1일에 51%. 2위가 화장품이래요. 유산화의 품목이 뭐가 있어요? 영양제와 화장품이에요. 그러면은 회원 직접 판매에 내가 권리 수입을 만드는데 필요한 주요 제품이 1, 2위가 다 있네요. 우와,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자격도 필요 없대요. 제가 아까 자격증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자격증이 필요 없대요. 예.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써먹더라고요. 네. 유용하게 써먹고 있어요. 네. 자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네. 내가 먹고 쓰는 거, 내 몸을 좀 건강 챙기는데 소자본만 필요합니다. 부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부업으로 솔직히 했어요. 이 비즈니스를. 네, 권리소득을 만드는 일, 재정적 자유를 얻고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 이게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걸 장점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수많은 이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고 탄탄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또 없어지고 있고, 예. 그래서 회사를 고르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정말로 탄탄한 회사인지, 예. 정말로 탁월한 제품인지, 충분한 수익을 누구나 공정하게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한 대가의 수익을 배분해주는 그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이 기준을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져봤습니다. 네,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합성어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산화라는 회사를 저는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네. 와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서 파헤쳤어요. 네. A라는 회사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고 S라는 회사에 가서도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직접 제 발로 찾아갔어요. 예. 제 발로 찾아가니까요 엄청 반겨요. 우와, 땡 잡은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하고서 아주 고 직급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 제 발로 찾아왔다. 예. 그래서 더 샅샅이 제가 들어보고 더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회사의 어떤 기업가, 오너의 마인드, 식당에 간다, 식당 주인의 마인드, 이 사람이 친절한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대접을 하는가? 그 마인드. 예. 유산화의 마이러런치 박사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식당에 갔는데 막 불친절하고 막 밥도 대충 내오고 어제 먹던 거 계속 이렇게 막 먹던 거 또 내오고 막 이러는 거 진짜 싫어요. 안 가버려요. 예. 그런데 가세요, 여러분들? 안 가시죠. 예. 근데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예, 면역학 박사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끌렸어요. 예. 이성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멋진 이런 오너의 마인드에 끌렸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유타주 솔트레크 시티에 유산화가 있어요. 예, 2022년도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좋은 회사. 예,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죠? 예,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네, 회사 잘 선택을 하셨고 오늘 오신 분도 꼭 꼼꼼하게 따져서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오너의 마인드,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운영을 할까? 이런 마인드. 네, 그래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크 시티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갔다 봤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궁금할까봐 제가 작년에 30주년 컨벤션 때 사진 찍어 왔어요. 예, 제 파트너가 가서 찍어 왔습니다. 예, 저 여기 있잖아요. 저기 갔다 왔잖아요. 예, 믿으시면 됩니다. 네, 의약품 제조 시설에 준하는 모든 자격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여기 보면 지붕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녀왔냐? 예, 다녀왔다. 비행기 타고 다녀왔다. 예, 저 밑에 봐라. 저기가 유산하다. 예, 창문에서 찍었어요, 제가. 예. 그리고 회사에 둘러봤죠. 예, 시설들 다 둘러봤고 거기에 있는 연구진들과도 사진도 찍고 예, 딸하고 같이 갔어요. 작년 컨벤션 때.
예, 그때 모든 제조시설 다 갖추고 있는 물류 창고도 이렇게 거기서 사진도 찍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 회사가 잘 나가면 증축하지 않잖아요. 예, 작년에 갔더니 회사가 좀 더 증축을 했더라고요. 예, 잘 나가고 있는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증축을 했겠죠. 자, 유산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회사입니다. 30년간 25개국에 진출했어요. 예. 유산하는 2003년에 설립을 했고요. 자, 24개국에 진출했다가 작년에 인도 진출해서 25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회사, 글로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미국에도 파트너가 있죠, 중국에도 파트너가 있죠, 일본에도 파트너가 있죠. 파트너에 파트너들이 있어요. 예. 미국과 저희들은 시간 차이가 나죠. 저희 일어나 있으면 거기는 자요. 저희 자고 있으면 거기는 일어나요. 움직여요. 제품을 주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유산화 코리아 성장 기록을 봤더니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제가 2016년 때 이때쯤 했어요. 예. 아, 이 회사가 정말 될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하지 않아도 이 회사는 성장을 했을 거니까. 예,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전 세계의 유산화 마켓 중에서 중국이 1위, 한국이 엄청난 성장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자, 마이크로바이오 아까 마이로렌츠 박사님이 회사의 창립자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라고 그랬죠. 회사가 몇 년 됐다고요? 30년 됐어요. 이미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마이로렌츠 박사님은 왜냐하면은 거울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 연구하는 거울 연구소를 또 설립을 했기 때문에 74년도에 그때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장내 미생물, 예, 이 미생물을 관찰해서 자, 이 미생물을 관찰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 그걸 미리서부터 예, 예견해서 미리서부터 치료를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예요. 이 연구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를 했어요. 유산화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주식들 다 하시나요? 저는 주급 들어올 때마다 한 주씩 사요. 예, 지금 몇 주 됐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거의 아마 이제 100주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죠. 예, 나스닥 상장 후 60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게 중요한가? 회사에 내가 투명성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볼 수도 있어요. 이 회사의 부채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 곡선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꼭 한번 들어가서 유산화 주식 한번 보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체의학병원을 가지고 있죠. 산업의부 의학연구소라고 9시 뉴스에도 방영이 됐는데요. 이렇게 암 환자들한테 수술이나 항암 치료에 매달리지 않고 식이요법,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서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인데 9시 뉴스에 방영이 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예. 저의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산업의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년 후에 가야지 하고 제가 기록을 또 해놨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등록된 한국 직접 판매 회원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50개. 예, 작년만 해도요 56개였었거든요. 근데 5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또 사라진 거예요. 예. 그 조건에 합당하지 못하잖아요. 특수판매 공제조합으로 다시 하락을 하든지 회사가 또 불투명하거나 뭐 소비자 고발센 때 많이 됐는데 해결권도 안 되거나 그러면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탈퇴를 시켜버려요. 예.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대해서 막 광고도 해요. 안전한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구입하세요. 불법 피라미드 예방 및 신고는 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하세요. 막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버스 뒤에도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리고 지하철 타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광고가 돼 있더라고요. 예.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산화는 대한민국 등록번호 제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고 이 번호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가 탄탄하게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믿을 수 있는 유산화 제품을 볼게요. 자, 먹는 영양제 뉴트리션과 클린 다이어트 비움 프로그램, 아까 좀 전에도 들으셨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화장품, 바르는 화장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다 웰니스 산업이죠. 건강 사업이에요.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미국 경제학자, 경제자문위원 폴 제인 필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책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웰니스 산업에서 그렇게 부자들이 나올까 보니까 국내 건강식품 매출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작년 대비 21.3%가 성장을 했어요. 왜? 작년 대비 총 매출액의 21%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이렇게 성장률을 봤더니 25%가 성장이 됐어요. 경기 침체도 매년 지속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 10가구 중 8가구, 100가구당 82%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소매하고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매를 한다고요? 저는 옛날에 영양제, 건강식품은 선물만 받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직접 구매하는 비중이 71%나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직접 내가 내 건강을 챙기려고. 예, 가족, 뭐 남편도 필요 없어, 애들도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하고 봐야 돼. 내가 건강해야지 가족을 챙길 거 아니야.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구입해서 먹는 비중이 71%나 된대요. 예. 자, 국내 건강기능식품 3대 트렌드가 있어요. 눈 건강을 가장 염려하는 소비자들. 예. 왜? 맨날 휴대폰을 달고 살아요. 예.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구입을 해요. 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나 피로회복이나 뭐 관절, 면역력 증진도 많지만 눈 건강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건강식품을 또 구입해서 먹는다고 해요. 자, 또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5060 세대가 증가하면서 5060 세대 83%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해요. 예. 자, 또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 급부상.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대요. 예. 소비자가 스스로 건강을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 건강식품, 웰니스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백만장자는 웰니스 산업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미 그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도 몇 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런 책을 쓴다는 게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자, 수많은 영양제들이 쏟아지고 있고 수많은 영양제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전문 서적 어디서 발간을 했을까요? 캐나다 보건성 보건복지부 장관이 랄맥 윌리엄이라는 생화학자한테 의뢰해서 수천 개의 회사의 제품을 다 평가해 놓는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가 있어요. 이 책이 교보문고에서도 팔고요. 도서관에서도 대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요. 이 책을 전혀 모르는 의사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평가해 놓은 그런 책자가 있다 하고서 이런 책을 또 얘기하기로 해요. 아침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일 밑에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의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책의 자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는지 모른다. 그런데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4년마다 20년이 넘게 이 책을 발간하고 있다. 참고 자료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유산화 제품이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책 하나만 가지고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헬스팩이 1등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6판에 플래티늄 플러스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CPS와 PDR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예, 의사들이 사용하는 편람전이에요. 자, 캐나다 CPS는 캐나다 의사들이 여기 보니까 의학 전문 서적에 대한 캐나다의 표준 지침서입니다.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인증하고 캐나다 약사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런 책자에 유산화 제품이 등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PDR이에요. 이 책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안 보일까 봐요. 저도 안 보여서요. 네, 의사용 탁장 편람으로 사용한다라고 PDR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PDR에 유산한 뉴트리션 제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뉴트리션 그 편람전에 뉴트리션이 유산한 뉴트리션이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까다로운 단체가 소비자 단체예요. 예, 이 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건강기능식품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6년 연속 1위를 했어요. 연속으로 1위를 했는데 그 컨슈머래 소비자가 선정한 그런 인증 마크예요. 그걸 6년 동안 계속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을 5개 부분을 상을 받았어요. 예. 자, 볼게요. 여러분들 상 많이 받았어요? 네, 오, 그래요? 네. 저도 상을 많이 받기는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그 모범상, 뭐 선행상 이런 건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 보이죠? 착해 보이죠? 예. 그게 결코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게 착한 컴플렉스 때문에 나쁜 짓을 못 해요. 나쁜 말도 못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아, 아까 욕했다고 그랬죠. 예. 아이스크림 이름을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자, 수많은 상을 저는 받기는 했는데 저는 그 어떤 상보다도 가장 값진 상, 이 하나, 다이아몬드. 이것만 저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 전에 상보다도. 근데 유산화는 700개가 넘는 무수한 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상인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생명과학 부분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상을 받았어? 의학계의 노벨상과 같은 그런 상이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또 사진을 찍어 와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가보지 않는 리더들한테 보여줬죠. 진짜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받았어요. 예. 무려 2관왕을 수상을 했죠. 헬스팩과 뉴트리밀 액티브. 자, 이 상을 어디서 받았냐면요. 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정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어떤 기관인가요? 그냥 민간 기관인가요? 국가 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국민건강보험료 안 내면 난리 나요. 그렇죠? 예,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계속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국가 기관이에요. 이런 기관에서 심사를 했는데 유산화가 2관왕을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외국계 회사에 1등을 주는 건 정말로 드물어요. 이 받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이 PT 하나만 가지고도 비즈니스를 해도 다이아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자, 4,500명이 넘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전 세계 선수들한테 유산화 제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2022년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146명의 유산화 운동 선수가 6개의 국가에서 대표로 출전하여 12가지 종목에서 21개의 메달을 땄대요. 8개의 금메달과 8개의 은메달, 5개의 동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유산화 제품을 후원해서 먹는 선수가. 네,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선수들한테도 유산화 제품을 후원해 주고 있고 후원해서 먹는 선수들이 많은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 저는 다른 회사들 보니까 회사에 제품을 만들고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없는 회사들이 거의 아마 95%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연구를 하지 않거든요. 자체 생산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50명의 연구진이 있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자, 제품을 내가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해요. 혼자 했다면 못했다고 그랬죠? 팀과 함께 하는 일.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 여러분들 로또 번호 다 있죠? 있어요? 예, 아이디 다 있으시잖아요. 예, 제 아이디예요. 제 아이디를 여기까지 키웠잖아요. 앞으로 더 키울 거잖아요. 상속을 할 거잖아요. 자식한테 상속이 되고 자식의 손자한테 증손자, 증증손자 무한대로 상속이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 부여받은 아이디 버리실 건가요? 아니요. 키우셔서 상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하나로 가능한 비즈니스. 자, 어떻게 돈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산화는 중복 매출이 인정이 돼요. 중복 매출. 어떻게 중복 매출이 이루어지냐? 자, 내가 1번, 2번, 3번에 비즈니스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실적 2번, 3번에 좌우 소실적의 20%를 정산해 주는데 또 소실적과 대실적을 한 번 더 올려줘서 정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복 매출을 줬는데 한 번 더 줘요. 중복 매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별성을 볼 수 있고요. 또 누구나 다 20%. 타에서는 보니까 3%, 6%, 9%, 20%까지가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예, 차등 적용이 되는 거죠. 유산화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비율을 적용해 줍니다. 지금 시작한 사람 신규 리더나 올해 한 최고 리더나 똑같이 이렇게 비율을 적용해 줍니다. 자,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1번, 2번, 3번 얘기를 했잖아요. 자, 타회사는 신규와 기존 리더가 제일 위에 있는 탑 리더한테 바치는 구조예요. 그런데 유산화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이 가득 차면 또 추가로 비즈니스 센터를 또 주는데 그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밑에 기존 신규 리더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무한 기피를 인정을 해줍니다. 타회사는 나로부터 2단계, 3단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 아래서 올라온 포인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예. 그런데 유산화는 아래 나부터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등 모든 포인트를 나에게 공유를 해주는 무한 깊이를 인정해주는 비즈니스입니다. 자, 평생 매칭 보너스도 있어요. 예, 나의 좌우 라인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한쪽 라인만 내려가도 그 한쪽 라인에 나의 소개자가 수입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15%를 나에게 보너스를 줘요. 이게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운전면허 말고 이 평생 매칭 보너스 자격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다면 이 자격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자격증을 따시기 바랍니다. 자, 주급을 주죠.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줘요. 주정산 주급을 주고 자녀 실적을 이월해주는 마감이 없는 그런 회사예요. 자, 1년에 몇 개월이에요? 1년 12개월이죠. 유산화는 5주가 있는 주도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13개월의 월급을 주는다. 예. 자, 후원수당 이해하기. 자, 배가의 법칙이에요. 내가 한 사람한테 알렸더니 2명이 되고요. 그 2명이 한 사람씩 알렸더니 4명, 8명, 16명 이제 배로 계속 올라갔더니 보니까 4,096명이 됐어요. 1년 동안에. 예. 각자 소개를 했더니 4,096명이 됐어요. 자, 근데 4,096명이 아니라 10분의 1만 알려도 409명이에요. 저는 여기서 다시 또 409명에 10분의 1만 알려도 1년 동안에 저는 다이아까지 가는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자, 플랫폼 비즈니스라 그랬죠. 25개국의 모든 소비자들, 예. 연결한 대가로 수입을 얻는 비즈니스거든요. 에어비앤비나 카카오톡, 우버, 배달의 민족 다 아시죠, 그렇죠? 자, 이런 회사들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 주고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과 그다음에 식당과 연결을 해주는 배달의 민족. 유산화도 제품을 미국 회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국까지 출근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제품을 소비자한테 연결해 주는 대가로 제가 캐시백을 받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25개국의 소비자들한테.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자,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는 방법이 하나 또는 세 개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200포인트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200포인트는 제품 경험으로 제가 약 한 50만 원 정도 제품을 들여서 내가 경험을 한번 해보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요. 자, 세 개는 어떻게 시작을 하나? 자, 포인트로는 500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한 120만 원 정도가 돼요. 제가 아까 25년 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포장마차를 했다고 보신 분 계세요? 예, 포장마차 써져 있죠. 그때 제가 포장마차를 120만 원 주고 인수해가지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예, 포장마차를 해도 120만 원 주고, 네, 아주 작은데 그 정도 주고 했어요. 자, 이 비즈니스를 유산화 비즈니스를 여는데 120만 원 주고 제가 제품을 경험하는 비용, 예, 그게 비용으로 제가 하면 이제 그 3BC가 개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게 비즈니스 하나와 세 개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나? 같은 매출인데도 2배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자, 내가 비즈니스 하나로 A와 B의 실적이 포인트가 나의 1번의 왼쪽에 쌓이죠. 자, 1번의 오른쪽에 이렇게 쌓여서 좌우에 4,000점, 5,000점이 쌓여요. 그러면은 작은 실적에 20%를 주죠. $800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92만 원이 됩니다. 자, 가게 3개를 했었을 때 나의 비즈니스 2번, 3번의 좌우, 자, 똑같이 1번의 A, B, C, D의 점수를 그대로 가게 비즈니스 3개에 대입을 해본 거예요. A, B, C, D에. 그랬더니 자, 수입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즈니스 하나에서 자, 4,000점에 20% 하니까 $800. 비즈니스 하나 했을 때랑 똑같죠? 근데 2번과 3번에 200포인트, 200포인트 각각 $400씩 해가지고 합하니까 184만 원이 돼요. 같이 A, B, C, D의 점수를 똑같이 대입했는데 수입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같은 매출에 2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 200포인트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자, 4명에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1단계에 4명한테 소개를 했더니 월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겨요. 그랬더니 연 2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2단계 했더니 월 한 100만 원 정도. 그랬더니 연 한 1,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해요. 예. 자, 월 100만 원 받는 거 월급 개념으로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권리 수입으로 따지면요, 월 100만 원 엄청나게 큰 수입이거든요. 예. 월 100만 원 월세로 한 3억짜리 한 4억짜리 아파트의 월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평생 계속 나온다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3단계 월 420만 원이 되고 연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자, 4단계까지 가볼까요? 4단계까지 파트너가 200포인트 정도를 애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월 1,780만 원, 연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왜? 연 2억 원.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얼마 정도 받는 줄 아세요? 연봉 2억 4천이래요. 예. 4단계만 완성해도 대통령 부럽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안 부러워요. 예, 욕만 넣어 먹어요. 차라리 유산화는 욕을 안 넣어 먹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자, 5단계 파트너까지 200포인트를 이용을 했더니 연 3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렇죠? 예.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유산화는. 자, 나의 비즈니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네, 좌우에 5,000점이 쌓인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줘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 2개를 줍니다. 2개.
하나의 비즈니스센터에서 2개를 주죠. 자, 그러면 2번 비즈니스센터를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2번 비즈니스센터를 완성을 했더니 8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돼요. 예, 보너스와 매칭 보너스를 합해서. 그랬더니 또 2번에서도 추가 비즈니스센터 2개를 주죠. 자, 3번에도 완성을 했더니 추가 비즈니스센터 2개를 또 줍니다. 네, 비즈니스센터를 완성을 할 때마다 2개를 줘요. 자, 추가 비즈니스센터는 그러면 어디다가 내가 배치를 하나? 자, 탑 리더가 기존 신규 리더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제가 추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나의 아래 리더들에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네. 다시 파트너의 아래로 나의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구조예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유산화밖에 없어요. 네,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이렇게 여러 개를 나의 파트너 밑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6개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14억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네, 완성을 다 하면. 12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완성한다. 20억. 24개. 48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완성한다. 70억. 96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완성한다.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걸로? 뭘로 해서 우리가? 자, 나하대에서는 100억대까지 못 만들 수 있어요. 나하대에서는 1억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한 상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대가 대를 이어서 100억대까지 만들면 되겠죠. 예. 자, 다양한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매칭 보너스가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여행 프로모션들이 많이 있죠. 예, 이런 프로모션은 꼭 이렇게 달성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빌딩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둘, 3개의 비즈니스 센터로 김이박 최한테 이 비즈니스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멀리 거제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충북에도 있고 여러 곳에 라인을 이렇게 펼쳤는데요. 건물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건물이 다 5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와요. 네. 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유산하의 500만 원 수입은 15억 이상의 건물주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주 기준으로 할게요. 청주의 고가의 아파트 5억짜리 세 채에서 내가 임대 수입을 받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려 4채나 가지고 있어요. 4개의 빌딩이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그걸 만들었잖아요.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유산하 2천만 원 수입은 60억 이상의 건물주나 마찬가지예요. 자, 저 60억 이상의 건물주예요. 건물주. 네. 네,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쓰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을 회원과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 저 혼자 시작을 했어요. 예, 처음에 혼자 미국의 컨벤션에 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2명과 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제가 52명과 갔어요. 예. 미국 컨벤션에 52명과 갔고, 자, 이번에 한국 컨벤션에 100명 이상이 갔습니다. 예. 자, 혼자 해서. 예. 자, 이 100명이 1000명으로 10,000명으로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배가의 법칙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컨벤션에서 5년 후에 한번 당신의 꿈을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해서 저 종이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5년 후 200명 파트너와 함께 컨벤션 방문하겠다. 5스타 다이아몬드로 참석을 하겠다. 영어를 좀 공부해서 전 세계 리더들과 좀 소통을 하겠다라고 썼어요. 예. 글로 썼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컨벤션장에서 자신의 꿈을 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노 부부가 예, 이렇게 꿈을 적더라고요. To be gold together. 우리 모두 골드를 가자. 막 이렇게 꿈을 적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도 본사에 가서 제 꿈을 적었어요. 예, 저희 파트너 200명과 꼭 오리라 하고 적어놨는데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적었으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누리는 삶, 변화되는 삶. 저는 이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이렇게 꿈을 키웠어요. 예, 꿈판을 적고 다이아몬드가 돼보겠다. 좀 나누겠다. 그리고 기부도 하겠다. 여행도 다니겠다.
꿈판에 다 적어놨잖아요. 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신기하게. 여러분도 꿈판을 적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매번 작성을 해요. 이루면 또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예, 이렇게. 예, 저의 차를 한번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또 집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제가 땅을 사놓고 지어야 되는데 뭐가 좀 이렇게 미스가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저 꿈을 했더니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작은 꿈이지만 너무 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버킷리스트에 적어놨어요. 불과 5년 전에 제가 찍고 싶다 남들이 막 찍는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게 작년에 제가 찍었잖아요. 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져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버킷리스트에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작은 그런 리스트를 적어보고 그걸 하나씩 이루고 성취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희 가족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걸 하지? 남편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지원해주고요. 아침에도 택시로 버스 터미널에 태워다 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타는 그 형제라는 리더 있는데요. 자기가 매니저여가지고 택시로 태워다 주는 거래요. 네. 저희 모든 가족, 예, 자식이 3명이 아니라 하나는 며느리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가족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티를 입고 너무너무 찍고 싶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한 가지 취미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골프를 또 취미로 배워서 같이 매주마다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다. 꿈을 이뤘잖아요. 버킷리스트에 적어놓으니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희 남편과 아들과 그리고 또 동생과 언니와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저희 딸이 5살 때 기차 여행을 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바쁘고 포장마차를 하는데 간식을 안 싸줬어요. 그런데 혼자 저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때 딸한테 내가 빨리 엄마가 얼른 돈 벌어서 같이 여행 보내줄게. 같이 여행 가자. 그 꿈을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이루었잖아요. 딸하고 프랑스 스위스를 자비로 들어서 1,000만 원이 넘는 여행비를 들어서 다녀왔습니다. 유산하러 누리는 삶 저희 친구들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평일날 갔어요. 온 바다가 저희 덕무대예요. 네, 막대기로 마이크 삼아서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나팔꽃이 펴 있길래 나팔꽃 그 트로트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친구들과 멋진 삶 유산하로 될 때까지 해보자. 내가 꿈을 정했으면 수많은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될 때까지 이루어보자. 예, 노동 수입에서 결단을 했어요. 권리 수입을 받는 여자로 복제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더니 됐습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일을 해보려고 버티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힘들면 포기해. 넌 절대 성공 못해. 예, 그럴 때 나는 기필코 유산하로 성공하고 말 거야. 끈기, 의지, 독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해도 나는 악착같이 해내고 말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해내셔야 됩니다. 2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 여러분 놓지 마시고요. 결단했으면 시간 속에서 행동으로 이뤄내시고요. 5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한 모습이 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다 꿈 꺼내셨죠? 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이루고 누군가의 멋진 꿈이 돼주는 멋진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산아가 그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고 멋지게 유산아 비즈니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